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것, 돈이 없는 것, 외롭고 고독한 것, 모두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나를 사랑했던 자식들이 언젠가부터 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 짜증을 내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던 며느리와 사위는 점점 발길을 끊고 전화 한 통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있나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식과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당신을 점점 외롭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부모님이 자식에게 헌신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식의 말을 하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담감은 더 커지죠. 부모로서 희생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일에 치여 살았고 가정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부담을 주는 말을 하니 그는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부담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변명을 하다가 결국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처럼 이야기하면 사랑이 아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빚이 아니라 감사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을 느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키우는 게 너무 행복했어. 지금도 네가 내 자식이라 정말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다르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식들은 부모에게 더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부모 말도 안 듣고 참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 말이 주는 상처는 생각보다 큽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겠지만 정작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혹은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부모님의 충고가 자식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네가 하는 선택을 응원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은 왜 그렇게 했니? 애는 왜 안 낳니? 도대체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말 중 하나입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 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식은 점점 더 마음을 닫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살았던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당연했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시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과 가깝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말을 기억하세요. 첫째, 희생을 강요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둘째, 자식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셋째,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더 깊이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따뜻한 태도로 자식을 대했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뜻하게 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잔소리를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식을 통제하려 했다면 자식은 부모님을 떠올릴 때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사랑받는 부모의 태도일까요? 첫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세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가까웠고 뭐든지 상의하던 아이였는데 결혼한 후로는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보다 네 와이프가 더 중요하구나.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니?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들이 보고 싶었고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식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관계는 강요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할 때 편안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네가 바쁜 거 잘 알아. 그래도 가끔 네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평과 비교 대신 긍정과 격려를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부모님께 잘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내 친구 아들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잘 드리고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은 부모님의 속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겠지만 자식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와 불평을 듣게 되면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식들도 부모님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식이 해주는 일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이 해주는 일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전화 한 통을 하면 네가 이렇게 전화해주니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했고 아들이 용돈을 드리면 이걸 네가 벌어서 준 거구나.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점점 더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이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식이 기쁘게 찾아오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하면 자식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과 가까운 부모, 그리고 사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관계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부모도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언제나 자식이 맞춰주길 바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나누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야? 내 아내가 너무 버릇없게 구는 거 아니냐?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아버지였지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는 부모님이 살던 시대와 다릅니다. 예전의 가치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식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자식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식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카톡으로 손주와 대화하고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덕분에 자식들은 이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부모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잔소리를 줄이고 경청하는 부모가 되세요. 부모님은 자식이 걱정될 때마다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언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어른이 된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말 들었어야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을 듣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아들은 위로받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때때로 부모님께 조언이 아니라 그냥 공감을 원합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 한마디만 해도 자식은 부모님께 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수록 자식은 더 자주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꼭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부모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헌신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늘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고 힘든 이야기만 한다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살기 너무 힘들다. 아빠는 젊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까 별거 없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만 듣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취미 생활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힘든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요즘 그림을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도 다음에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님을 보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부모도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세요. 셋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이 언제든 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 자식이 잘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자식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과 가까운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자식과 부모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맞벌이를 하며 육아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네가 집에서 애를 봐야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런 말을 계속하자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를 멀리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부모 세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기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삶을 존중할수록 자식도 부모님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하는 선택을 믿는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이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부모님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때가 많죠. 하지만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년에 이르러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순간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연습해보세요.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 참 고맙다. 사랑한다. 이 짧은 말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도 자기 삶을 즐기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들도 부모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불행해 보이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덕분에 산다. 너만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그녀는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고,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찾고 싶어집니다. 자식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도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둘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셋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보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아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려 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아내랑은 잘 지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처음에는 아들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연락을 점점 줄였고 어머니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와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궁금하지만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줘.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까이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요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하는 부모가 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그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생일에 뭐 해줄 거야? 명절에는 꼭 오겠지? 이번에는 용돈 좀 넉넉히 줄 수 있지?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바쁘지? 괜찮으면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네가 힘들 때 언제든지 와. 난 항상 여기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께는 자식들이 더 쉽게 다가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표현할 때 자식들은 부모님을 더 편하게 찾게 됩니다. 셋째, 부모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에게 전화를 했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자식들도 부담 없이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요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하는 부모가 되세요. 셋째,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부모님도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사랑받고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이 평생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부모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 말 대신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서 너무 행복했다. 라고 말할 때 자식은 부모님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둘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정답이 자식 세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을 인정하고 그들을 믿어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잔소리보다는 공감을 먼저 하세요.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식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아빠가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넷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만 기대며 살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부모님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요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하는 부모가 되세요.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식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가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다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자주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요.